1차 신고점부터 2차 신고점까지 이미 기간이 지난 사이클들보다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 당장 상승 사이클이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 비중이 이렇게 70%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빼빼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는 우리는 다 이제 누구한테 뭔가를 줄 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럴 때 빼빼로도 한번 좀 드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선행을 좀 베푸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사이클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고 이번 사이클이 과연 지난 사이클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리피트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거 상승장 사이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져온 차트를 보시면 2013년, 2017년, 21년, 그리고 여기 가장 밑에 있는 분홍색 선이 이제 이번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끊겨 있죠. 여기서 이제 회색깔 요 Y축은 전고점 이후 경과 일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고점 2024년으로 치면은 한 3월달 초였어요. 3월 이제 15일이 73,000불 전고점을 찍었을 때죠. 근데 그거보다 전에 그 전 전고점보다 높았던 그 전 전고점은 69,000불이었잖아요. 그 전고점인 69,000불을 넘었던 게 한 3월 한 5일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며칠이 지났냐를 여기에 나타낸 거예요, X축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한 256일 정도, 250일 정도 지난 시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1년도 보면 이때 그 전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며칠이 지났냐를 보면서 이제 가격이 오른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도 이렇게 가격이 전고점을 넘은 이후로, 전고점을 뛰어넘은 이후로, 이 회색깔 Y축을 넘은 이후로, 경과한 이후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2013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회색 선을 넘은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정확히 이 전고점 이후로 288일 이후에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전고점을 넘은 이후로 290일 이후에 신고점을 형성을 했고 2021년에는 34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뛰어넘은 이후로 신고점까지 가는데 조금씩 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뭐 이틀밖에 느려지지 않았지만 21년 되니까 이제 많이 느려졌죠. 그리고 과연 2024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래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연말이죠. 2025년 연말이 이 전고점 이후로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 패턴대로 간다 하더라도 한 내년 2025년 12월 정도, 12월 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패턴은 여러분들도 이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볼 건데, 지난 2013년과 지난 2021년에는요, 더블탑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점을 두 번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2024년이 한 번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이 4월에 있었던 반감기 이전에 3월 15일에 이미 73,000불을 달성하면서 전고점이었던 69,000불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반감기 이후로 보면은 2013년에도 여기 보이죠? 한번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했던 더블탑이 나왔었고, 2021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21년 이제 6월이죠. 올라갔다가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69,000불까지 11월 달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2024년에도 3월 달에
전고점 뚫고 73,000불 신고점 형성하더니 이번에 많이 내려가진 않았죠. 지지부진하게 횡보했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일 현재 8만 불을 비트코인 가격이 돌파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아무래도 지난 두 번의 더블탑이 있었던 2017년에 더블탑이 없었습니다. 2017년 상승장에는 한 번 신고점을 딱 달성하고 끝났기 때문에 2013년과 21년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로 2021년 2차 신고점이요. 굉장히 짧았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점이 이제 신고점인데 올타임 하이 신고점인데 2013년에는 신고점 그 유지 기간이 길었죠. 며칠이 되죠. 그래도 파란 점이 계속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빠바바바박 하는데 2021년에는 파란 점이 여기 두 번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69,000불을 얼른 찍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상황을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21년장은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주도했던 상승장입니다. 이때 이제 퍼페추얼 스왑이라고 하는 무기한 선물이 비트코이너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제 뭐 롱숏을 다 잡는다던가 이런 어떤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행을 하면서 어떤 현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조금 제한했던 측면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2021년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초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우려가 막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간, 13년이죠. 이때로 치면 13년간 비트코인 가격은 이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기준금리 하락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장이 오는구나 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이때는 장기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 우려가 나타나면서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는 거는 예전에 끝났다. 그래서 이때는 더블탑의 두 번째 상승장에는 이 단기 투자자들만 빨리빨리 손바뀜을 하면서 그래도 전고점을 뚫고 한 번 더 69,000불까지 올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펼쳐질지가 상당히 이제 2013년이나 2021년 양상과 어떤 상승장과 비슷하게 펼쳐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물 시장이 주도한다 또는 인플레이션 올라서 금리 인상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작된 2차 상승 사이클, 2차 신고점 형성 사이클이 조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물 주도 시장이고 좀 더 과열과 이 버블 거품 형성 속도가 빠르고 빨리빨리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이제 2013년처럼 이제 더블탑 중에서도 두 번째 상승 곡선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그리고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이 더블탑을 한번 이 줌인해서 들여다볼게요. 1차 신고점이 여기였고 2차 신고점이 여기였습니다. 1차 신고점이 4월, 2차 신고점이 11월이네요. 11월 이제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신고점까지 231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238일이 경과됐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요, 4월이네요. 4월 달에 한번 먼저 6만 불 찍고, 6만 4천 불 찍고, 그 다음에 11월에 6만 9천 불까지 올라가는데 2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짧아졌죠? 신고점 형성 기간은 2013년보다 2021년이 짧았습니다. 현재 2024년 1차 신고점이 3월 달에 있었잖아요. 이때 10만 3천 불,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은 8만 불까지 올라갔지만 아무튼 지난 주말 되기 전만 하더라도 7만 6천 불이었는데 이 기간은 현재 240일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2013년, 2021년보다 오히려 이 1차 신고점 이후 2차 신고점을 형성하는 데까지 기간은 더 길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계산해 볼만,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사실상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차 신고점부터 2차 신고점까지 이미 기간이 지난 사이클들보다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 당장 상승 사이클이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전고점 이후로 그 사이클의 마지막 신고점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21년에는 전고점에서 마지막 신고점까지 가는데 344일이나 걸리면서 기존 2013년, 17년보다 훨씬 오래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전고점이었던 3월 초 대비해서 뭐 350일, 360일 이렇게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365일이라고 치면 1년 뒤잖아요. 2024년 현재 1차 신고점 이후로 2차 신고점까지 240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7년, 21년 점점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 전고점 대비해서 신고점까지 형성되는 기간은 또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점점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없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VDD라는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Value Days Destroyed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의 이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들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팔고 나가는 게 이 상승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자들 패턴, 행동 패턴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의 어떤 트랜잭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 3월 전고점 7만 3천 불까지 갔을 때 이게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시장에 나오는 속도,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국 팔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장기 보유자니까. 장기 보유자들이야 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안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막 지갑에 옮겨요. 그러면 팔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3년에도 보면은 이 장기 보유자들의 VDD 멀티플이 4를 넘어서 올라갔었고 더블탑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2번 올라갔었죠. 2021년에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첫 번째 1차 신고점 달성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2차 신고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보유자 참여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만 자기들끼리 손바뀜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도 길지 않았고 짧게 69,000불 찍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 흘러내렸죠. 이때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 참여가 적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더 이상 축적을 하거나 어떤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들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스마트 머니들은. 뭐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해에 있을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이 너무 주도를 하다 보니까 현물 시장의 볼륨이 많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더블탑이 오래 이어지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에는 일단은 비트코인 ETF, 그리고 기업의 비트코인 매수,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 대비해서 선물 시장의 볼륨이 아직도 크긴 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게 지난 2021년과는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더 현물 주도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이제 제가 다른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 옵션도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이 마치 게임스탑 사태에서 있었던 것처럼 더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현물과 콜옵션을 같이 사는 그런 굉장히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한 번 더 급격한 가격 상승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큰 빨간색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VDD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렇게 빨간색 큰 상승 곡선을 그리는지 보는 것도 또 이제 확인해 볼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장기 보유자 비중은 줄었냐? 아닙니다. 다시 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늘고 있어야 다시 한번 앞서 보여드렸던 VDD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기 보유자들이 이미 지난 3월달 73,000불 전고점에 털고 나갔으면은, 그리고 다시 안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미 그게 그 사이클의 정점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들이 더 이상 단기 보유자들에게 자기 물량을 팔지 않을 거라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파란색 이 부분을 보시면 지난 3월달 전고점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많이 팔고 나가긴 했어요. 근데 가격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자들이 이미 그동안 많이 축적을 또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 비중이 이렇게 70%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 사이클들과 비교해봐도 2021년에 보면은 뭐 70%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늘리다가 쭉 늘려갔죠, 여기서도 많이 늘렸고, 2017년 불장 끝나고 윈터 지나면서 많이 늘렸고, 조금씩 줄이고 다시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2021년 1차 신고점 달성하면서 64,000불까지 가면서 많이 줄였죠. 그때 이후로 다 축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쭉 이렇게 축적을 해왔어요. 이렇게 축적을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쭉 하다가 3월달 처음 이제 전고점 나왔어요. 73,000불 전고점 나왔을 때 한번 쭉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줄인 폭을 보시면은 예년 같지 않죠? 이때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아직까지 나온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한 번 더 이렇게 확 내려와야 돼요. 장기 보유자 물량이. 그래야 신고점이 형성되는 거고, 아직까지 신고점은 뭐 8만 불 정도의 신고점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017년에 더 급격했죠. 가격 올라가면서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모으고, 2013년에도 확 줄어들고 다시 모으고. 근데 지금은 아직 장기 보유자들의 이 액션, 어떤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그러니까 아직 이번 사이클이 지난 73,000불, 뭐 요 정도 8만 불 선에서 끝났다고 보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2013년, 17년 더블탑이 있었던 그 두 해와 이번 2024년의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고, 일단 2024년 3월 달에 있었던 73,000불 1차 신고점, 기간도 짧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가격 하락폭도 예년 2013년, 17년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2024년 11월, 현재 11일인데, 지금 이제 8만 불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보다는 2013년 더블탑이 두 번 다 길게 나왔던 두 번째 신고점인 11월 달 더블탑이 길게 나왔던 모습이 더 반복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조금 더 선물 주도 시장, 그 다음 해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이미 1차 더블탑이 1차 신고점이 형성된 이후로 장기 보유자들은 더 이상 물량을 넘기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미 시작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던 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 장기 보유자 비중이 확 떨어질 때 다시 한번 2차 신고점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일단 있어요. 2021년보다 2013년처럼 더블탑을 크게 그리면서 가격 상승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동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이 사이클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의 이 How to Think About Risk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확률이라는 거는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실제 일어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실제 일어난 일이 뭔지 알죠? 실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지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게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미래는 정해진 결과값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정해진 결과값, 어떤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일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확률이 우리가 몇 %인지 안다고 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4년 불장이 2025년에 혹은 올 2차 신고점이 이 2013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사위 2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는요, 36가지겠죠? 뭐 1이 나온다, 1, 2가 나온다, 뭐 1, 3이 나온다, 이렇게 다 해보면 총 36가지의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확률을 가지고 있는 주사위 조합은 뭘까요? 7이 나올 확률이에요. 1, 6, 2, 5, 3, 4, 뭐 이렇게. 그래서 7이 나올 확률은 16.7%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들이 있죠. 1, 6, 6, 1, 2, 5, 5, 2 뭐 이런 식으로 12가지의 조합이 있으니까 이 12 나누기 36을 하면은 16.7%가 나오는 거고, 정규 분포가 그려지죠. 네. 6이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점점 줄어들면서 2가 나올 확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1, 이게 나와야만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확률 나누기 36을 하면은 2.8%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66이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12가 나오려면 2.8%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카지노에 가서 주사위 2개를 던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7이 나오는 데만 걸면은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 때
제가 살던 워싱턴 DC와 굉장히 가까운 카지노 도시가 있었어요. 아틀란틱 시티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아틀란틱 시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카지노에 가본 적이 몇 번 됩니다. 차로 한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 가서 즐기다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날들이 많았는데 한 200불 정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루 동안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래도 200불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긴 하지만 좀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확률 계산을 해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크랩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 가서 주사위를 던지면은 확률이 제가 이제 확률대로 나오면 주사위가 나오면 배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은 거에 걸려 당연히 7이 날 확률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여기다 거는 겁니다. 7이 나올 거다 계속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팅 계속하면 이론대로라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계속 배팅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서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다 돈을 잃습니다 결국. 200불 한 4, 5시간이면 다 없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근데 진짜 웃긴 게 66이 나올 거에 거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난 막 이제 7이 나올 거에 막 걸고 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 테이블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한 500불 정도 되는 큰 돈을 66이 나오는 게 딱 거는 거예요. 2.8%밖에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66이 그 판에 딱 나오면서 이 사람은 500불을 걸었는데 막 4배 정도 되는 그래서 2,000불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나가는 막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여러분. 7이 나올 확률에 돈을 걸면 무조건 딸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2나 12가 나올 확률에 걸면 무조건 돈을 잃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2013년 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지금 기존 사이클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2021년 같은 장은 아니야.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때문에 불확실성도 좀 거쳤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ETF나 어떤 기업들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 같은 좋은 뉴스들도 막 나오니까 현물 주도 그다음 콜옵션도 나오니까 현물 주도의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 그러면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2013년하고 비슷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은 또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요.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죠. 당연히. 2013년처럼 더블탑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근데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자 다 다르겠죠, 이거는. 최악의 상황, 나에게 최악의 상황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025년 말 정도에 비트코인 이제 신고점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 샀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지금부터. 그리고 그러면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괜찮아요. 비트코인 내 가격 내려가도 나 월급 많아서 월급으로 그 원리금 갚으면서 몇 년 지나면 5천만 원 갚을 수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건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도 안 들어오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다치거나 뭐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플레이를 하셨다면 5천만 원 대출 다 지금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는 조금 포지션을 줄여서 비트코인을 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사셨을 때보다 많이 올랐다면 일부 정리를 해서 빚도 갚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한 반 정도 줄여보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좀 대비하는 식으로 항상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미리미리 베팅해가지고 2025년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한테 때려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투자자가 되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니까 베팅하는 건 좋대? 안전 마진을 반드시 확보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1부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고 유익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